이슈 토크입니다. 낡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은 부산에 적합한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이고 해당 사업엔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김준기 부장, 부산시청 도시정비과 신영식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산에서도 다음 달 이 동구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두세 명의 집주인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네. 노후 밀집돼 있는 단독주택, 다세대의 주민들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원하는 주택으로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노후주택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네, 있는데요. 네. 그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 네.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지어진 지 한 30년 되는 그 노후 건축물이 한 213만 동, 전체 주거용 건물 한 46%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 우리 주민분들 한 60%가 단독과 다세대 주택에 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직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지역은 이제 6.25 때 이제 피난해서 이렇게 정착하고 70, 80년대 이르기까지 이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착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개량이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뭐 이런 원도심 지역에 좀 뭐 국한이 되는 건지 그 네.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사업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랄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랄지 아니면 도시 활력진 사업 구역 이렇게 다소 전국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린벨트 녹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제 그 하는 건축물 대상수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되면 되는데 네.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90년도 이전, 70년대하고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면 다 충족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뭐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해당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좀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세대에서 17호 미만 그 10까지 그 확대했고 다세주택은 20세대에서 36세대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하고 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거의 모든 지역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기존과는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네네. 일단은 그 지역이 확대됐다고 하는 건 대부분 주민들이 주거 지역과 또는 이제 다소 뭐 공업 지역에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상당히 이렇게 좀 희소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대체로 2종이나 3종, 1종 이렇게 주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참 다행인데요. 네. 이제 부산의 경우는 동구에서 첫 착공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동구 말고 또 있나요? 네, 그 부산 전역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로 골고루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사업성 분석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현재 그 주민 합의체가 총 7개소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인가 그러니까 허가된 곳은 총 2개소입니다. 네. 2개소가 모두 동구이고 그 사업성 분석이 현재 완료된 곳이 네. 이제 총 36군데로 분석이 완료되어 있는 형태로 네,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원도심 지역에서 차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동구 말고도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흔하게 생각하는 원도심 지역인 뭐 영도나 이런 곳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동구하고 중구하고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고요. 영도구도 지금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인근 사하구나 수영구, 금정, 사상, 뭐 부산 진구, 영도 포함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이 앞서서서 뭐 주민 합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게 이제 요건이 우리 집하고 옆집 이렇게 최소 2집 이상 각각 소유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둘이서 이제 그 서로 합의를 해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합의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대표자가 되시고 네. 그걸 이제 관할구청, 예를 들어 뭐 동구 수정동이다 그러면 동구청에 주민합의를 제출하시고 인가가 나면 이제 사업인가 또 뭐 허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상담, 착공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집만 해주지는 않나 보네요. 네, 두 집에서 이제 이웃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보통 이제 이 혼자서 하게 되는 거는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이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제도하고는 별개로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1인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여건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인지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각자 자기 땅에 집을 짓는 자유령 그리고 서로 합해서 이제 건축하는 합의령 네, 그리고 여러 개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조경, 주차장 이 공동 설치하는 건축 협정이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유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각각 소유자가 각자 원하는 주택의 형태로 건축을 짓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합의령 같은 경우는 두 땅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건축 규모를 네. 그리고 또 건축 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건축 협정형 같은 경우는 그 막다른 도로에 있는 그런 분들은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축 협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도로 접한 땅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신 주차장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조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설치해서 네. 같이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주택 정비 사업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네, 우선 네,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그거랑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비교했을 때 네,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장점인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복잡하고 또 이제 뭐 조합, 비대위 이런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서 그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고 이게 좀 확실성 있게 좀 진행이 어려운데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통상 한 1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장 큰 혜택 두 가지는 이제 용적률을 임대 면적의 20%를 만약에 신축할 때 넣게 되면 최고치까지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금융비용 융자도 그 사업비에 50에서 70%까지 1.5% 저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 사업비가 공사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공사비와 또 착공했을 때 이주 월세까지 포함된 예. 금액이라서 그 금액에 만약에 임대 면적을 20% 넣게 되면 70%까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를 하시고도 남은 금액이라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걱정하는 것들이 네, 이제 네. 이런 재건축하면은 이제 네. 원주민들이 밀려나게 네,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 네, 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 둬가지고 네. 그게 이제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장점이 네, 많이 있는 맞습니다. 사업인 네, 것 네.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적률과 또 그 금융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인근의 공영 주차장에 사용권 확보해서 또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7채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세대주택은 35세대, 뭐야 18개 동이 한 채라고 하면 4세대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짓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이용시설, 뭐 경로당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도 용적률에 다 산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혜택은 좀 많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랄까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개인이 주민 합의체를 꾸려서 뭐 시청에다가 이렇게 도시재생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안내받는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이제 주민 합의체 구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LH나 도시공사 매입 합약을 하고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실 경우에 원하시는 이제 그 건축주분들에 한해서만 그 건축사와 그 시공사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제 그런 행정에서 공공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가 후에 사업비 융자하고 착공까지 그러니까 그 구성 단계 사업 절차마다 초기 사업 상담부터 해가지고 주민 합의체 구성, 네. 인가 단계 모든 절차를 부산시청하고 한국감정원, 그리고 허거, 그 LH공사, 또 도시공사에 협약을 해서 네.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아까 뭐 1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저희 사업성 분석을 저희 감정원에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합의체 구성해서 인가 나는 게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요. 공사 기간을 한 3, 4개월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부분 해가지고 한 10개월에서 좀 늦어지면 뭐 한 13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이제 정산해서 새로 입주하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주택 노후화가 진짜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네, 대두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씀하신 40%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서 좀 잘 자리를 잡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뭐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뭐 그런 개선 방안들이 앞으로 네. 뭐 단계적으로 마련이 될 예정인가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좀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3,400억 예산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중에 한 20%, 한 690억밖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아직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는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되는데 10월 24일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연립주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도 이제 상담을 저희가 많이 해보면 그 주택 사이에 이제 빈 땅 토지 나대지가 있는 경우에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그 꺼려하시고 뭐 난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데 요 나대지도 전체 면적의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획기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갖고는 혼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좀 이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뭐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네, 게 굉장히 네. 큰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뭐 서울 이제 보도 자료도 났지만 서울에도 뭐 당산동 지역도 이제 이렇게 자율형으로 해서 났고요. 대전도 하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그런 서민들이 요건에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이제 빠르면은 4달 아니면 11월 정도에는 착공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부산시에서 이제 문제로 됐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연고인 이제 예. 그냥 주인 없는 네, 왜 네, 그런 네. 집도 있고 네. 또 주인이 땅만 갖고 있고 네, 네. 부산에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네. 곳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몇몇 집을 둘러싸고 몇 집만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이 된다면 네. 미관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산시 차원에서는 뭐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뭐 빈집 문제가 사회적으로 사상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빈집이 생기면 첫 번째 옆집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악취라든지 또 고양이 이런 쪽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에서는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빈집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빈집을 매수해서 또 우리가 또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서 이제 순환주택이라든지 공적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주인이 없는 같은 경우는 좀 잘 시가 매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소유권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예산 때문에 좀 그 철거 후에 빈 땅에다가 지금 텃밭을 한다든지 네. 작은 소공을 만들고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었던 기존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확대하는 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사실 집값 때문에 대란인데 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감정평가사님 보시기에 부산의 집값 반등 또 뭐 그 원도심의 집값 반등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뭐 현재는 전체 수요 공급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은 기조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이제 동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여러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추진되고 한다면 이게 또 반등 기조가 있어서 주거복지나 또 이제 상승세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뭐 다양한 금융 혜택들도 내놓으면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네.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 기회가 앞으로 이제 좀 네. 넓어질 것으로 네.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현재 이제 저희 부산에는 2개의 지사가 있는데요. 저희 부산 동부지사는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또 이제 원도심 지역하고 부산 진구, 연제구 또 해운대, 수영 남구 이런 네. 데에서 번호를 051에 462에 0401로 저희 부산 동부지사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사하구나 사상구, 뭐 강서구 등 부산 서부 지역에 혹시 사업지가 있으시면 네. 051 315에 6151 그리고 이제 부산시청에도 051-888에 4224로 우리 신영식 주무관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몰라요. 네, 부산의 원도심의 빈집, 노후주택은 굉장히 그동안 문제였습니다.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대규모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다가 소규모 노후불량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소외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 인근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요. 또 법이라는 게 2층짜리를 그대로 2층 짓고 말 건데 어떻게 집을 짓냐 이거죠. 네.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런 내용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2층만 짓고 그런 상황을 법적으로 완화를 통해서 이제 3층이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용준 완화를 해놓고요. 네. 그 법만 완화되면 뭐합니까? 지울 돈이 없는데 그 돈도 이제 저리로 1.5% 저리로 해가지고 이제 길게는 5년까지 장기 융자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네. 부산이 좀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가장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이제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자율주택 정비를 통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한국감정원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그하고 네. 또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와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네. 많이들 모르시는 것 네, 같아서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금융 비용이나 또 용적률 완화에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많이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산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